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가 하나 또 있죠. 저번에 이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던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보증금, 6천만 원 정도, 보증금 6천. 잠깐만요.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 넘으면 6월부터는 임대차 신고를 의무화한다. 요게 지금 보면은 여기 4월달 기사죠. 4월달에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 이때 이제 시범직으로 이렇게 여기에 있는 대전, 세종 등에서 시범 운영을 해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벌써 이제 6월 1일이 됐어요. 그래서 6월 1일 됐으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과세 자료로 활용 안 한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거짓말 잘하는 데가 정부죠. 거짓말이죠. 이게 왜 과세 자료 활용 안 합니까? 과세로 매길 거면서. 이렇게. 왜 이런 걸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기질이 안 좋은 거죠. 기질이. 앞에서 잠깐만 면피하고 많은, 진실하지 못하는. 자기 행동이 정당하면 정당하게 밀어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잖아요. 정당한데 왜 머리를 쓰고 거짓말을 합니까? 네. 자, 보증금 6천 애워놓으세요. 월세 30 초과하면, 초과예요. 초과 둘 다. 요게 이제 6월부터 이제 신고 의무를 한다라고 했는데 벌써 이제 6월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기사가 5월 16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보면은 내달 1일이라고 하니까 지금 5월 16일이니까 이제 6월 1일이 되겠죠.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임대차 신고제 또는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예. 당사자에게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하라. 이런 거죠. 30일 이내에. 외워놓으세요.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하라. 이게 딱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많이 안 가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임대업 쪽으로 관련해서 신고 의무가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또 신고하는 양식도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A 양식, 그러니까 주택공사 양식, 공인중개사 양식 각각 다르고요. 그 다음에 관할 관청 양식 다릅니다. 동일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공인중개사 양식, 주택공사 양식, 구청 양식 각각 달라요. 그래서 사람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계속 차일피일 의무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의 의무가 뭐가 붙었냐면 전월세 신고제 의무가 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야지 징역이나 벌금이나 과태료를 면할 수 있지.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는 어떤 부동산에 관해서 신고 의무를 이제 거래할 때 양도 신고 의무가 있잖아요. 양도를 신고하는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의무라고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매달 발생하는 건이 아니고 이제 간혹 생기는 건이기 때문에 이 의무는 피곤하지 않죠. 여러분들 자녀에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어버이날에 아빠한테 선물 편지 써라라는 의무를 부여한다고 해도 아이들한테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일과를 갔다 온 다음에 일지를 써라. 일기를 써봐라. 네가 무슨 공부를 했고 어떤 친구를 만나서 놀았는지 그때 하루에 느낀 점은 뭔지 그 다음 어떤 책을 읽었다면 독후감을 써서 일기장에 써라라고 의무를 주면은 아이들이 힘들어지죠. 지금 5도 중에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랑 어떻게 놀았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오늘 선생님의 말씀은 어땠는지, 이런 거를 시켰다고 해서 아이한테 이 내용만 보면은 나쁜 걸 시킨 건 아니죠. 하지만 이게 의무라는 거가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볶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볶는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임대차 신고제가 되겠습니다. 그전에도 지금 보면은 계약을 하게 되면은 전입신고를 해야 하게 돼 있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확정일자를 임차인이 받음으로써 스스로 이 계약서에 대한 내용이 밖으로 노출이 되는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임대차 신고까지 하라고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그 임대차의 계약서가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든지 자료로 가지고 정비를 해서 다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귀찮은 거지, 지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신고해. 니들이 따로 신고해. 이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고시원 같은 애들도 신고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고시원들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잘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세금을 뜯기 위한 방법으로 임대차 신고제를 고안해내고 그걸로 인해서 기존에 그냥 흔히 있는 임대차 관계를 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차피 임차인이 신고하는데도 또 한 번 신고 의무제를 또 한 번 부과하게 되는 이런 거를 악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2중 3중으로 죽이는 거죠. 이런 거 굉장한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이런 거. 예, 보시겠습니다. 제도의 도입 배경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공개로, 투명한 공개로 이런 표현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월급을 받는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하루에 업무의 시작부터 누구를 만나고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냈는지, 혹시 사우나에 가서 농땡이 치지는 않았는지, 지역구민들하고 비싼 뇌물을 받아먹지 않았는지 일지를 다 써라라고 요렇게 그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요런 식으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죠. 솔직히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의원 또는 이제 국가 공무원들, 고위직 공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농땡이를 치는지 안 치는지 투명한 공개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는 논리는 똑같은 논리다. 자, 임대차 시장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입체적으로 세금을 뜯는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겠죠.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 시 신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죠. 그 다음 광역시, 5대 광역시 전부, 그 다음 세종시하고 도에 있는 시, 그러니까 웬만한 시는 다죠. 그죠? 예를 들면은 일반적인 시인데 그것도 그냥 무슨 도에 있잖아요. 뭐 전주시, 그죠? 전주시, 청주시, 기타 뭐가 있을까? 충주시, 제천시,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역에, 그러니까 이런 시죠. 그러니까 애증간하면 다 포함되는 거죠. 뭐 군 단위는 좀 빼고, 이런 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초과 시 신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제시, 요것도 당연히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자, 이 덕호리에 있다, 리. 그런데 이런 경우도 지금 보면은 사등면, 덕호리죠. 그러니까 도의 시, 그죠? 예를 들면 전주시는 올곧이 전부가 안에가 시잖아, 다. 근데 우리는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볼까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 월 차임 30만 원 초과, 보증금 6천 초과의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닐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맞죠? 왜냐면은 뭐 무슨 시 할 때 예를 들면 전남 순천도 순천시가 있고 순천시 광양면 뭐 이런 식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광양면이 맞나? 그죠? 이런 식의 시만 있는 경우하고 거제시,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 거제시, 덕호리, 뭐죠? 그런 경우는 리 단위로 끝나기 때문에 이 임대차 신고제에 피해지는지. 지금 우리가 제천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거는 그냥 제천시 무슨 동이니까 이거는 피할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요렇게 자세히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임대차 신고 의무를 피하고 싶으면 지역의 시 단위를 벗어난 그 군 단위, 면 단위로 가면 되는 거예요. 군 단위, 면 단위. 신규는 물론 갱신도 신고해야 되고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주택, 고시원, 준주택, 상가내 주택, 판잣집, 비닐하우스도 다 포함시킨다 이거. 그냥 돈 받는 데는 다 신고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통제 경제라고 하죠. 공산주의적 경제 시장이 통제 경제 체계죠 이게. 전월세 계약 신고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한 번의 방문으로 더욱 편리해질 수 있다. 임차인이 한 번만 방문해서 편해진다. 요걸 이제 강조했네요. 어차피 확정일자 신고할 때도 한 번 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전입신고 시 계약서 원본하고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대. 원본, 어차피 계약서 원본을 쓰게 돼 있고, 임대차 신고서를 별도로 또 하나 작성해야 되는 일이죠. 예전에는 임차인도 원본만 갖다 주면 됐는데, 이제는, 신고서를 별도로 또 제출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엄청난 종이값 낭비죠. 신고 방법은 동사무소에 가서 하래요.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된다고 합니다. 확정일자 또한 무료로 가름 처리된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스캔해서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하라. 어차피 온라인은 이제 나이가 든 세대,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세대는 이건 온라인 신고는 안 될 것이고, 그런 그 컴퓨터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동사무소 가서 직접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어쩌고저쩌고. 전월세를 미신고하게 되면은 중요해요. 최저 4만 원에서 최저 100원, 최고 100만 원까지 이 과태료인가? 과태료죠. 그다음에 거짓말로 신고하면은 100만 원 이하. 또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주민들의 적응 기간을 감안해서 시행 기간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년 5월 말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 기간을 거친다고 합니다. 예, 그런다고 하네요. 그래서 성북구청장은 임대차 신고로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좀 불편하지 않았던 걸 하는데, 이 주민들의 상당수는 임대인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임대인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월 달에 계약해서 2년 24개월 계약을 했는데 10월 달에 이 사람이 나가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고 칠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신고를 한 번 하고 2번 해야 되는 일이 귀차니즘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거가 생겨요. 그것도 30일 이내에. 이런 거 곤란한 상황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바쁜 생활을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아주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계속 생긴 거예요. 집이 한 채만 있는 분들은 귀찮은 일이 없습니다만은 집이 여러 채 있는 분들 또는 이제 고시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달방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주 1년 내내 바쁠 일이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뭐라고 써있네? 주민등록번호에 부정적이던 민주투사들이 막상 자기들이 권력을 쥐니까 주민번호만큼 편리한 제어장치가 없으니까 폐지 안 한 게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했네요. 옛날에는 이제 데모하고 도망다니면 주민번호 등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디든 전입을 하면은 바로 수배해서 잡아내니까 그거에 부정적이었던 애들이었다 보죠. 요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시원의 단기월세도 신고한다.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비닐하우스, 판잣집도 신고 대상이다. 고시원의 단기월세도 신고해야 되고 정부는 역풍 없다는데, 역풍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어떤 무슨 신앙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산업안전부인가? 산자부 공무원, 고위공무원들이죠. 5급, 4급들이 새벽에 들어가가지고 컴퓨터 파일을 550개 정도를 파일을 삭제했잖아요. 예, 파일을 삭제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한테 왜 가서 그 국가공무원 그 파일을 삭제했는가, 라고 물으니까 검찰에서 하는 말이, 신내림 받았다. 라고 한 거가 명언 아닙니까? 이 시대의 명언이죠. 그런 것처럼 정부는 역풍이 없다라는 말은 얘네는 어떤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역풍이 없죠? 요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좀 아둔한 애들이 자꾸 뭘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아닐 거야 라고 믿음 같은 게 있는 것인지 좀 정상적이진 않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공무원도 되고 정부도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피곤한 건 피곤한 거란 걸 인정을 해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피곤하게 해놓고서는 안 피곤한 일이야라고 하니까 이제 부하가 더 차는 거죠. 피곤하게 해놓고서는 그 노조랑 똑같은 거죠. 사주가 노동자들을 피곤하게 해놓고 내가 뭐 피곤하다 했냐라고 해버리면 노동자들이 미치고 팔짝 뛰잖아요. 같은 개념인 거죠. 예. 오는 6월 1일부터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전국 주요 지역의 모든 전월세 계약, 모든 전월세 계약의 보증금과 금액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거 엄청난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그 세금을 뜯을 수 있는 그 국민의 동향을 조사하는 거죠. 옛날에 안기부가 하던 것을 이제 대놓고 할 수 있는 일이 된 겁니다. 현재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 금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비중이 한 30%다 이거죠. 결국 그 세 제도가 시행되면 드러나지 않았던 전월세의 70%가 소득이 파악이 된다. 그렇죠. 이제 고시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워낙에 영세하기 때문에 이제 세입자들 자체가 확정일자를 받거나 하지 않죠. 왜냐하면 2년간 사는 게 아니고 고시원은 이번 달 월세 내고 다음 달에는 딴 데로 이사가 버리는 어떤 너무 유동적인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할 수가 없어. 계약서라는 것도 특별하게 없고 전입신고를 오래 있는 분들은 전입신고를 하기도 하지만 뭐 단기 월세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주택으로 보지도 않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여관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은 여관 같은데 장기 달방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주거로 보지 않습니다. 요런 경우도 요거는 이제 상업용 아닙니까? 그죠? 주거용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전국의 노동자들이 세를 들어서 많이 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세원도 추적하겠다는 거죠. 그런 거죠. 전월세 신고제가 임차인의 권익보호와 투명한 세원 관리의 긍정적 측면이 적지 않다. 예, 투명한 세원 관리. 요거는 정부 입장에서 긍정적이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임대차 입법의 후유증이 진행 중인 가운데 또 다른 규제가 시행된다는 점에서 어쩌고저쩌고. 자, 6월 1일부터 되고요. 수도권 전체예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는 군 단위도 있고 면 단위도 있겠지만 전체를 포함하는 거죠. 그다음 광역시, 세종시, 그다음 도의시, 도 내에 군은 빼내요. 그죠? 도 내에 시 지역이기 때문에 군은 뺍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상남도, 거제시, 무슨 사등면 이런 건데 경상남도 무슨 군 그럼 이 군은 빼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궁금하네. 그죠? 경상남도 무슨 군 그러면 군은 빼는데 경상남도 거제시는 또 원래 포함이란 말이요. 근데 거제시 덕호리야. 그러면 이 마을리 있잖아. 덕호리, 사등면 덕호리는 시에 포함된 거니까 이 의무에 포함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보니까 처음부터 군 단위는 뺀다 이러고 되니까 무슨 예를 들면 전라남도 무슨 군 그러잖아. 진도군이 있나? 이런 식이죠. 요거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거제시는 전체가 포함되는 건지 거제시 내에서도 무슨 동까지는 되고 면 단위나 리 단위는 또 해당이 없는지 요건 조금 궁금하네요. 자, 조건은 똑같습니다. 보증금 6천이 초과되거나 30이 초과되면 그렇다고 합니다. 다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제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조선소 인근에 있는 데는 다 30만 원은 다 넘거든요. 그러니까 다 신고 대상이죠. 다가구. 특히 다가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신고를 집이 11채면 11번 신고해야 되는데 그 11번 중에서 어떤 사람이 1년 후에 한 번씩 나가면 22번 신고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1년 내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한 일이다. 이거는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닌 거죠. 엄청 피곤한 일이다. 이거 다가구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귀찮을 노릇이죠.
아마 요것 때문에 표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자, 보증금 6천만 원이나 물론 이제 요런 고통은 다 있는 사람이 가진 자들이 고통이지 없는 사람들은 이런 고통이 있는지도 모르죠. 예.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아까 공부했어요. 수도권 전역, 지방, 그 다음에 세종시, 도의시, 도의군, 도의면은 뺐는데 지금처럼 시의 속에 있는 면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궁금하네. 자,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주택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인데요. 아파트 다세대 주택 외에도 고시원, 기숙사, 공장, 상가, 판잣집, 비주택도 해당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 내 주택, 공장 내 주택, 그 다음에 고시원, 사실 고시원은 주택으로 보긴 어렵거든요. 이런 게. 고시원은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잘 안 돼요. 여관도 그렇지만은 단기 월세로 봐서 단기 월세는 주임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이 지금 요상하게 지금 해석될 것 같아요. 지금 주임법의 대상은 공장 내나 상가 내에도 주택으로 신고되고 주거로 용으로 활용되면 주임법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제 상업용으로 쓰이는 단기 월세로 사용되는 이런 여관방이라든지 고시원 이런 경우는 주임법의 대상이 안 되는 게 판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참 애매해지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죠. 지금 법이 계속 법치가 파괴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국세와든 지방세와 관련해서 세금 영역이 확대되면 법이 좀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주임법의 일부 부분이 좀 파괴되는 현상이 고시원 쪽에서 탄생하는 것이죠. 고시원에 임대차 계약서 잘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 쓰시나요? 고시원 가서 한 달 있다 나갈 건데 그 애매한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죠. 그래놓고는 신고 안 했다고 과태료를 100만 원을 때려버리면 곤란한 상황이 생기죠. 이 부분이 이제 별로 고민 없는 공무원하고 국회의원 놈들이 만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기숙사도 신고하라고 하네요. 자, 왜 30만 원을 왜 했을까요? 15만 원부터 하지. 10만 원부터. 이건 자신 없었나? 신고 대상이랍니다. 단기 월세도. 30일 이하의 단기 계약도 월세가 30이 넘으면 한 달 단기도 신고하나? 예. 30일 이하의 단기도 기준을 충족하면 된대요. 30일 이내의 단기 계약은 신고 의무에서 빠진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일 이내의 신고는 신고 기간 내에 계약이 종료될 실익이 없는 경우가 원래 발생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모두 신고 대상이지만 어쩌고저쩌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20일만 사용합시다 라고 계약을 냈는데 40만 원을 냈어. 그러면 30만 원이 초과됐으니까 신고의 의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1일에서 20일 쓰고 21일 날 집을 나갔어. 근데 계약 이후에 30일 이내에 신고하래. 이미 이 사람은 없는데. 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요즘에 양포 세무사라고 생기죠. 양도세 신고를 포기하는 세무사들이 생기듯이 누더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례는 어떻게 적용하고 저런 사례는 어떻게 적용하고 등등의 다양한 어떤 부정적 사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신고할지를 모르겠는 거지. 거의 무정부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임대한 주택의 관할,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답니다. 이런 건. 갱신도 신고해야 되나? 갱신 신고하라고 아까 나왔었죠. 그 다음 계약서가 꼭 있어야 되냐?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 내역의 입증 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다. 정부는 확정일자 부여 등의 어쩌고저쩌고 요거를 권장한다. 자, 보세요. 이거 내가 딱 예언해 줄게.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하고 통장 입금 내역 등이 있으면 신고 가능하다. 이건 믿을 수 없어요. 반드시 표준 양식을 또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놓고 이 양식 A라는 양식에 써서 가면 그거 양식 말고 B 양식대로 써주세요라고 할 겁니다.
반드시 얘네는 그러고도 나무래들이고 실제로 임대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있으면 별도의 양식을 만들어서 이 양식으로 써주세요라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단기 월세 신고하는 이제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학력이 낮거나 지역에 딱 장기적으로 붙박이로 일하는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게끔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도 과태료를 때릴 것이냐라는 문제도 문제다. 그죠? 법에 위반했잖아. 세입자도 신고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자, 요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반드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대요. 계약일 이후에 30일을 넘겨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하는데, 계약 금액이 크고 신고 지연이 길수록 과태료가 커진대. 이것도 골 때린 게 뭐냐면은, 계약 금액이 크면 왜 과태료가 커집니까? 신고를 안 해서 불성실에 대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인데, 근데 불성실한 행위가 계약 금액이 크면 불성실이 더 불성실해지나요? 똑같이 신고 안 해도? 예를 들면은 몸무게 100kg짜리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면 과태료가 좀 때리고, 몸무게가 20kg짜리가 무단횡단하면 과태료가 낮아지고 이러나요? 과태료는 이 행위, 무단횡단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처벌받기 때문에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뭐 여긴 계약 금액이 크면 더 커진대. 요것도 진짜 골 때린 일이죠. 그러니까 이 매사의 모든 법이 이 운동권 애들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어거지가 이렇게 많습니다. 비논리가 많고, 와, 장난 아닌데? 읽어보니까 이거 장난 아닌데? 제정신이 아닌 법인데 이거 보니까? 계약 금액이 크면은 최저 4에서 최고 배. 누가 때리는데? 공무원이? 누가? 이건 판사도 아니잖아. 과태료니까.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하나의 심판관이 돼버리는 거죠. 옛날 그 60년대, 70년대 독재사회에서 공무원의 파워, 힘센 역할하는 그 시대로 회귀된 거다, 이게 지금. 제정신 아닌 놈들이네. 자, 그래도 우리는 공부는 해놔야 돼요. 이거는 시장의 투명성하고 임차인의 권익보호지. 야, 돈 거들려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그 뻥을 날리는 거죠. 뻥카죠. 이런 거 사기꾼들이 하는 짓인데 이거를 하네. 정부는 어쩌고저쩌고 2019년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뭐 전세 공급 물량 감소, 월세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9개월간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전세 거래가 줄고 월세가 확대됐죠. 이때 이제 민주당 애들이 그랬죠. 월세는 세계적 추세니까 전세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같은 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가 12만 건이 되고 반전세 월세 거래가 4만 건이었다. 전체는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는 통계 같은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는 점 조금 짜증나고 어거지법도 많지만 어쨌든 알아는 둬야 된다. 안 그러면은 제가 늘 옛날에 그 10년 전, 20년 전에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굽니까? 국가입니다. 이 국가가 우리가 속칭 까라면 까야 되는 거예요. 까라면 까. 이런 거죠. 하지만 화나는 건 화난 대로 우리는 말을 표현할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죠. 이거는 뭔가 고민 없이 그냥 그저 돈만 뿌려대기 위한 세원 부족으로 인해서 재정이 적자가 되다 보니까 워낙에 돈을 많이 뿌려댔잖아요. 그냥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났고 그 부분을 메꾸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양도세를 중과를 매겨놓으니까 양도 거래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가장 큰 목돈이 들어오는 양도 세금 자체의 양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거래를 못하게 대출도 막아버리다 보니까 이게
사지 못하게 대출을 막았더니 거래가 안 돼 버려서 양도세금이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세원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코 묻은 돈까지 뜯어내는 전략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우리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귀찮은 일이 부지기수로 생겼다. 어차피 우리는 저는 고시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가구 주택 정도는 몇 개 갖고 있는데 그럼 다가구 주택도 보면 신고 의무가 양자가 동시에 신고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보면은 누구 하나든 신고하면 된다라는 느낌 같아요. 그렇다면은 어차피 우리는 모든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를 이들이 해줘 버리면 우리는 귀찮은 일이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양도세 신고 같은 경우는 양도인과 양수인 중에서 아무나 해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거래신고는 또는 공인중개사까지도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임대차 신고 같은 경우도 그냥 임차인 보고 야 네가 신고해라고 시키면 되는 거죠. 네가 신고해. 이렇게 네가 계약서 갖고 있잖아. 네 원본 네가 들고 가서 네가 가서 신고해. 이렇게 떠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임차인도 신고 안 하고 임대인도 신고 안 하면 둘 다 과태료가 나온다면은 임차인한테 야 네가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먹을 거야. 네가 신고해라고 떠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도 다 사업자 등록해주고 우리 그 본사 건물들도 이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주기 때문에 다 신고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법인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내가 고시원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귀찮은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물론 이때도 고시원 임차인한테 야 네가 신고해 라고 하겠죠. 그럼 이제 결국은 서민들이 신고해야 되겠죠. 힘들어지는 거죠. 점점 더. 이게 집주인을 옥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더 약한 서민들이 자꾸 의무가 부과되는 현실이 생긴다는 거는 또 사실인 거죠.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거짓 아닙니다. 사실이다. 이상 6월 1일 이제 조만간 다가오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은 이 규정을 좀 알아놓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